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저희 아침입니다. 굿모닝 작전 이 자리에서는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절묘하게 제가 좀 푹 쉬었습니다. 그러네요. 푹 쉬고 오신 만큼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부터 1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저희 그렇습니다. 다 쉬고 네. 어제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효과가 이게 진짜 효과가 좋은 건지 네.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 CS 모멘텀이 가장 크게 들어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HBM 쪽은 원래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레거시나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이제 그 사실 기승전 반도체다. 네. 뭐 이렇게 시가총액 2위 기업인 하이닉스가 무려 10% 가까이 급등해서 그렇죠. 20만 원을 단숨에 네.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 또 조금 무거웠던 삼성전자마저도 어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은 이제 하이닉스를 거의 한 3천억, 2,900억 정도, 삼성전자를 한 900억 가까이 두 네. 개를 합쳐서 어제 외국인 총 매수가 3,800억 정도였는데 대부분 이 두 종목으로 샀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지만 자 그만큼 반도체의 날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동안에는 뭐 하이닉스하고 뭐 한미 반도체와 같은 HBM 밸류체인만 잠깐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네. 말았는데 드디어 이제 이 반도체의 어떤 레거시 장비 업체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목이 따뜻해지는 게 네. 어느 한쪽만 잠깐 군불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현상이 올해 1월과 아마 1분기 네. 아마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 호재들 추세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 이걸 네. 주제로 해서 먼저 처음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반도체는 너무 서둘러서 들어가면 나중에 정작 올라올 때가 되면 진이 다 빠져서 올라오기가 바쁘게 본전에 매도하게 된다. 때가 되면 칼을 뽑아서 그때 공략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중후장대한 거는 좀 더 가더라도 조금은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번에 올라오는 몇 가지 이유를 잠깐 점검을 해보아 드리면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번에 ISM 제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ISM 제조 지수의 선행 역할을 하는 신규 주문 지수가 52.2로 2달 연속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 ISM 제조 지수는 특히나 반도체 지수와 아주 상관성이 높게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도 ISM 제조지수가 높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계엄이다 뭐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반응을 좀 했다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뭐 물론 가전 박람회에서 HBM3 네. 16단짜리를 그렇죠. 공개한다. 또 젠슨왕이 여기서 이제 기조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모델인 루빈이라든가 또 이번에 또 한마디 했어요. 브로드컴이나 마블이나 AI 칩 너무 까불지 마라. 우리도 ASIC로 갈 거다. 너희들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ASIC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는 네.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PU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SIC도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또 ASIC 시장 자체도 이제 막 크게 개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엔비디아가 직접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이제 150달러 넘나들었고요. 브로드컴도 오르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는 조금 상승폭이 제한되는 네네. 모습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올라온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대만에서 이제 호나이 정밀 폭스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폭스콘과 대만 반도체 뉴스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이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WS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후공정 패키징하는 기술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죠. 그 동안에 이제 7만 5천 개를 이제 웨이퍼로 7만 5천 개의 웨이퍼를 찍도록 이제 확대하는 공정 생산량 2024년 작년 대비 2배로 늘리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호나이 정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이제 15% 이상 성장하면서 엔비디아로부터의 이제 강력한 어떤 매출이 연결돼서 앞으로 나올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미리 예고탄을 매우 좋게 쏘았다. 대만 반도체의 증설도 앞으로 AI가 그만큼 높은 수주와 또 생산을 요구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불에 달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올해 집행되고 있다. 네. 작년에는 500억 달러였는데 60%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렇게 하겠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다 빅테크들도 동일한 어떤 비율로 올라가는 이 AI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애플이 이 ASIC에 이제 참전하면서 브로드컴의 설계에 이 지금 자신들의 칩을 이제 협업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동안에 이 B2B 기업에 의해서만 이 AI가 또 GPU가 구매된다 이런 어떤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 B2C로 이 애플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에 장착하는 이런 폰에도 이런 이 AI가 본격 침입하면서 소비자의 어떤 제품도 AI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 즉 앞으로 이제 소비자의 어떤 제품들에도 AI가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이 전 세계의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도 이 AI가 장착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블러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 빅블러는 이제 이번에 가전 박람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빅블러는 AI를 통해서 모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과거에 우리가 보통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이제 빅블러 현상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 좀 이따가 또 나온 이야기는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이제 HBM도 작년에 300% 성장한 시장이었는데 오. 올해는 300%는 안 되더라도 200% 정도, 네, 2배 네. 정도 성장 예상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웨이퍼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웨이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층을 쌓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 웨이퍼 본딩.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웨이퍼를 두 개를 엎어가지고 붙이는 이런 이제 층수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기술. 이미 중국에서 이걸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HBM에 대해서 이제 이 앞으로 올해 이 DRAM 가격이 1분기에는 다소 레거시 반도체는 좀 부진하겠지만 아마 바닥을 잡을 것 같고 이 HBM 값이 좋아서 HBM 가격이 좋아서 이 부분에서 이 1분기에 이 전체적인 메모리 쪽은 아마 전년 대비해서 거의 보합 뭐 아니면 5% 이내로 약간의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만큼 잘 방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DRAM 가격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고객사들 지금 보면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이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가 약간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든가 이제 모바일 이 지금 우리 핸드폰의 수요가 조금 주춤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도체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만큼 컴퓨터라든가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가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메모리 3사의 재고가 올라오다가 뚝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거의 재고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D램이라든가 낸드 쪽도 가격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폭스콘이 이번에 인공지능 이 관련한 AI 쪽에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클라우드나 네트워킹 제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쪽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도 조립을 하는데 스마트폰 가전 제품의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아직은 스마트폰 쪽은 아주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 AI의 어떤 이 빅블러 현상으로 이 가전 이제 박람회에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이 ASIC 주문형 반도체까지 확산되면서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참전을 선언함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본격적인 점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보면 이제 AI 이 주문형 반도체하고 HBM 이 구글도 또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자체적인 TPU나 또 트레이니엄 다음에 또 마이아 칩 이런 자체적인 칩을 갖고 이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각각 다 HBM들이 다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HBM은 이번에 테슬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앞으로 우리 HBM4를 좀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시제품 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만큼 이 시장은 AI 이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빠르게 이제 아마 접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쪽 관련주들을 쭉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그 추론의 시대에는 ASIC가 불가피하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부상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대세고 이 시장은 지금 GPU와 이 범용 시장과 함께 쌍두마차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큰 생태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SIC가 요즘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는 M7이 아니라 배트맨이라고 그 B가 브로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엔비디아까지도 ASIC 쪽으로 좀 진출을 했다고 하니까 예. 강세는 조금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ASIC 짚어봤으니까 저희 네. 또 네. CES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자면 네네. CES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네. 키워드는 뭐 이제 양자 컴퓨터, 로봇,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AI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한 부분씩 조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양자 컴퓨터부터 볼까요? 예. 양자 컴퓨터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사실 좀 딱 익숙하지 않은 네. 개념이에요. 저도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 물리학도들이 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기존에 이제 0과 1만 사용하던 컴퓨팅과는 달리 이제 큐빗을 이용해서 양자역학 원리. 그래서 이제 IBM도 이번에 퀀텀 회론을 먼저 공개를 했고, 자, 구글에서 이번에 이제 윌로 칩을 공개를 했고요. 중국 과학원에서도 이제 쭈층추,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양자칩.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아이온큐와 리게팅, 그다음에 아르깃, 그다음에 디웨이브,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같은 이제 주요 업체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 양자컴은 사실은 이제 저도 우리 이제 같은 친구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네. 그 뭐 소프트웨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존에 이 지금 AI에다가 양자컴을 만약에 투영을 해버리면은 제가 안 그래도 AI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인데 그 속도, 연산 능력 이게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 해독이라든가 약물 개발, 이제 금융 최적화, 물류 계획 이런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기술과 칩이 개발된 겁니다. 이제 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전해 나갈 방향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놀라울 텐데 이제 구글 주가가 그래서 윌로 칩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다음에 빅테크가 이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뭔 어떤 신기루 같은 게 아니고 네.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라는 걸 우리한테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AI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다가왔어요. 네. 이 양자 컴퓨터도 순식간에 아마 이 빅테크들은 자신이 여기다 쏟은 돈을 생각하면 빨리 상업화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될 건가를 이번에 좀 맛보기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로 보안 쪽으로 많이 관련된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막대한 여러 가지 산업의 혁신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개발이나 암호 해독, 특히 이번에 암호 해독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워낙 연산력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해독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그 암호가 뚫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가 해킹당하지 않을까, 침탈당하고 도난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잠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을 정도로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놀랍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한국 첨단 소재, 그다음에 우리넷, 뭐 코이버, 아톤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다 설명하면 이제 너무 좀 복잡한데 주로 양자 암호입니다. 양자 네. 암호 쪽이고요. 그다음에 코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 암호화 장비, 그다음에 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에 관련된 이제 상호 솔루션 이쪽 인증서 쪽인데요. 그리고 또 ICTK가 이제 이번에 퍼프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KCS 같은 경우가 이제 양사 난수 생성기 뭐 이런 쪽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양자컴은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 고공권에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전박람회에서 이 양자컴이 이제 주요한 어떤 화두가 되는 부분은 일단 개념적인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양자컴이 이번에 이제 아마 가전박람회 끝나고 나면 좀 차익 매물을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온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양자컴이 과도하게 올라갈 때는 좀 차익 매물을 흘러나오겠지만 올해는 진짜 이 AI와 양자컴과 로봇과 같은 것이 또 자율주행 같은 것이 AI와 반도체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실전적으로 우리 네. 실생활에 도입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막대한 반도체가 진짜 우리가 좀 집 한 채를 지으려면 벽돌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는 뭐 가전 제품 또 우리 각각의 어떤 스마트폰 이런 데도 AI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의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가전 박람회에서 LG전자도 사실 LG전자도 억울한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양자컴도 이미 상당히 몇 년 전에 자신들이 이제 해외에서 석학을 이제 이 영입해서 준비한다. 또 AI와 관련된 준비도 했고 로봇도 준비했고 뭐 오늘은 아까 아침에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또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LG전자 그만큼 이쪽에서 대해서는 좀 진심이었는데 아직은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날카로움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좀 뭔가 LG전자도 그동안에 노력했던 여러 가지 접목 관련 노력만큼 주가가 뭔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네. 자 어쨌든 AI를 기반으로 하는 LG전자의 운전자와 모빌리티 내부 공간을 감지하는 이제 인캐빙 센싱 그다음에 이 컨티넨탈 같은 회사가 이제 운전자 동작 기술 그다음에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도 역시 이제 또 새롭게 선보이면서 중국의 이제 위스는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소프트 근육 로봇에 이제 AI를 결합한 플라이어봇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로봇 그다음에 이렇게 동작 인식, 자율주행 또 이런 어떤 다양한 쪽으로 AI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빅블러 영역을 허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AI가 침투해 들어가는 가속성이 양자컴과 결합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가속성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AI와 양자컴을 잡는 국가 거기에 어떤 선도적인 기업들의 이 사실은 선도력과 그들의 선점력이 굉장히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쪽 좀 짚어봤고 요즘 CES도 그렇고 사실 이슈가 됐던 부분이 저는 로봇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네네. 사실 한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이슈랑 같이 좀 올라오는 중인데 네네네. 당연히 CES에서도 주목을 받을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네. 국내에는 로봇주들이 조금 중소형주다 보니까 대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그렇습니다. 국내 로봇주들도 다시 이제 살아날 거다 예, 예. 이런 시각도 있고 아직은 실적도 없고 음, 조금 음. 경계를 해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로봇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금 전략을 보실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로봇도 양자컴도 사실 이게 언제 뭐 우리가 같이 그렇죠. 사용하겠나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 생활 자체는 이제 협동 로봇부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실전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옵티머스 로봇이라든가 또 이렇게 쭉 다양한 쪽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서둘러서 레인보우 로봇의 지분을 기존의 14.7에서 이제 35로 이제 올려서 자회사로 본격 편입을 했습니다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어느 정도 침투에 돼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로봇의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업종이 어떤 회사가 있는가를 잠깐 한번 샘플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한 거는 이제 어쨌든 휴머노이드가 강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휴머노이드도 있지만은 협동 로봇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산, 그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이제 네 다리로 걷는 이제 이 방산 로봇도 현대로템과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과 관련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LIG 넥스원의 이제 고스트 로보틱, 그다음에 이제 SBB 테크가 방산 쪽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조선 쪽으로는 이 덴마크 유니버설 로봇,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에서 이제 협동 로봇으로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조선업종이 잘 나갔었는데 조선업이 이제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뭐 용접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반복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인간이 하기에 조금 이제 노동력이 좀 위험하거나 이런 쪽 이쪽에 이제 협동 로봇을 도입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어제 보니까 뭐 미국 협동 로봇을 납품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이제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기술이 어느 정도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로보티즈도 이제 그런 점에서 관심을 봐야 되겠고 하이젠 알렌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에 관련된 모터를 개발하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메스가 이제 물류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로봇을 잠깐 짚어봤는데 국내 로봇이 이제 아직은 협동 로봇 쪽이 이제 치중돼 있는 반면에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휴머노이드 쪽으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도 또 이제 오픈 AI도 자신들이 로봇과 또 로봇과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는 이런 역량을 직접 가전 박람회를 통해서 또 내든 그 이후에 아마 공개를 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오픈 AI가 로봇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서포트하는 철저하게 준비된 어떤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을 할 경우에는 이 로봇은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죠. 네. AI가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공급해 줄 때는 그 가속성이 더욱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을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제 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AI가 훈련을 속도를 빨리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이 로봇의 실생활 투입도 머지않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슬라를 방문했더니 로보택시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제 옵티머스가 속속 머지않아 2025년도에 실전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를 생산 공정에서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로봇도 사실은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전을 조금 더 서두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각각의 이제 로봇 관련 회사가 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각의 회사들 현대글로비스라든가 HD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약간 지주사 내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관련사들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반도체 ASIC 또 CES 관련해서 뭐 양자와 로봇까지 저희가 어제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또 보이는 업종 하나 짧게 살펴보자면 네. 이 진단 키트 관련 쪽 중국발 네, 그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분 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성 움직임이라고 좀 보실까요? 일단 이제 어제 그 이제 중국발 HMPV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혼났기 때문에 또 중국도 아마 긴장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독감이 좀 강하다만 싶어도 이제 빠르게 뉴스가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주가도 어떤 습관적으로 팍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크게 확산 위험은 많지 않다고 봐요. 네. 뭐 준비도 됐고 인간들도 이제 면역이 상당히 또 내재화돼 있으니까 어제 보면 이제 뭐 중국 질병관리센터가 이렇게 이제 인체 메타 뉴모 바이러스 HMPV의 이제 감염자 이쪽이 이제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 그래서 어제 이제 수젠텍이나 뭐 랩지노믹스나 이제 뭐 진단 관련 종목들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서도 독감이 좀 유행하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고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모더나 주가를 잠깐 봤더니 모더나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가전 박람회가 바로 코앞에 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장 자체는 국민연금이 이제 환해지 비율을 올려주면서 환율이 네. 딱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에 얼마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4,800억 불 정도 운영하고 네. 있는데 이 이제 달러가 이제 요동칠 때는 이제 그에 대비해서 전술적으로 대략 한 5% 이내에서 해지를 건다. 그래서 한 2.75 정도의
2.75% 정도의 해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133억 불이죠. 4,800억 불에 이제 2.75%. 근데 이번에 달러가 워낙 이제 치고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한국은행과 협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10%까지 늘린다. 네. 만약에 그러면 이게 4,800억 불에 10%면 482억 불 정도 되는데요. 여기 133억 불을 이미 운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략 한 350억 불 정도 추가로 해지를 건다. 이거는 해지를 건다는 거는 이제 달러를 매도를 하고 원화를 매수한다는 건데 달러를 만약에 시장에다 350억 달러를 국민연금이 직접 개입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480원대까지도 치솟았었던 부분인데 어제는 1,45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면 이제 1,460원대로 다시 약간 오르긴 했던데 그러나 이 연기금의 어떤 이러한 강력한 해지의 전략적인 달러 매도 개입이 환율을 진정시켜 준다면 외국인들은 이제는 조금 원화의 약세에 따른 피해를 조금 덜 느끼면서 다시 컴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지분이 원래 35% 정도였는데 31%까지 줄였거든요. 4%를 줄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2,000조다 했을 때 그러면 뭐 한 4%를 줄인 거니까요. 네. 거의 한 80조, 100조 가까이 줄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평균인 33으로만 회귀를 시켜도 앞으로 한 30조, 40조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외국인의 주식이나 또 채권 쪽도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11월에 WGBI에 이제 그 편입이 돼서 외국계에서 아마 70조 정도 자금이 해외 투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에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력도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만 좀 해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금투세까지도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네. 환율 안정과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쪽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이제 4,150억 불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 시장을 조금 편안하게 좀 보실 수도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CES도 네, 열릴 맞습니다. 거고 네네.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계속해서 1월에는 좀 이벤트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전략을 조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세워봐야 할지 종목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러겠습니다. 같아요. 지금 이제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 3일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좀 제법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잠깐만 좀 본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흐름은 여기가 딱 막히는 위치입니다. 막히는 위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막힌다는 건 뚫기 위해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뚫었다 밀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5,324포인트를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윗꼬리라는 것은 한번 갔다 왔다는 뜻이죠.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뚫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도 ASIC의 이제 파운드리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만 반도체만 혼자 독주하던 게 아니라 ASIC가 확장되면서 파운드리를 수행해줘야 될 파운드리의 강자인 대만 반도체 말고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이제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종가 무렵에는 선물을 매수하다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기일까지는 다소 선물이 혼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미국장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가 네. 막판까지 강세를 유지한 거 이제 반도체 쪽이었던 걸 생각했을 때 반도체가 살아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좀 혼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경계감이 이제 내일 어떻게 투영이 될 건가. 그런데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제가 지난 24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와서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가온칩, 에이징랜드 이런 주문형 반도체와 핵심적인 반도체 장비사들을 좀 공략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제 테크윙이라든가 PSK 홀딩 그다음에 이제 이 필옵틱스나 JNTC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에 많이 올랐던데 네. 결국 이게 ASIC가 이제 대표 주자인 브로드컴에서 유리기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HPSP나 파크 시스템즈도 굉장히 이제 미세한 어떤 양자와 또 다양한 어떤 미세 기술을 위해서 파크 시스템즈의 역할도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좀 올라올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벤티지 랩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과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박완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